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우리 재미교포님이신 한인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몇 년만 가서 고생하면 된다는데 이게 약속도 안 된, 야 미국 가서 한번 내가 캠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장례를.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접어든 거죠. 미국 쪽으로? 네. 얼뜰한 애가 그것만은 그 문고리를 잘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, 네.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 스튜던트 와이프라는 게 비자가 안 나올 때예요. 아무 나라도 한국만 아니라.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남이 이제 귀한 천에 데려다 놓고 생각하면 만든 거 아니에요. 그때 시집에다가 딱 놔두고. 이거 가 보니까 우리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. 내가 뭘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 내 꿈이고 내가 희생해야 돼. 이걸 어치브하기 위해서는. 그런 게 우리한테는 없었어요. 인생은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보니까 네. 내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그룹이 서독 광부하고 스웨덴 널스 애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것들 미친놈들이야.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저놈들 한 반만 따라할 수 있을까? 이놈들이 8시간을 2시프트를 가서 일해요. A 공장에 가서 하고는 30분 후에 여기 가서 B 공장에서 일하고. 그러면 가고 오고 한 6시간밖에 안 남아요. 이 시간을 아까워서 B 공장, 박 공장에서 자버려 그냥. 한 4-5시간 잡고는 맥다날에 가서 세수하고는 여기. 또 나오고. 그러고 주말이면 일이 또 있어. 어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케어해주고 뭐 닦아주고. 어떻게 보면 장하고 야 정신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밀어주는구나. 제가 70년 초에 시카고 갔을 때 한 200-300명 몰려다니는 놈이 있었는데 전부 소득 광부들이에요. 동우회라고 그래가지고 동쪽에 가서 같이 도와가면서 광산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거의 비슷해요. 다 뭐 굉장한 집에서들 뭐 편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던 놈들이 광부로 이제 몇 년을 굴르고 나니까 사람 개조가 돼버렸어요. 미국 오니까 이거 살판났어. 왜냐면 움직이면 그게 전부 다 돈이거든. 돈이지.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도 열심히 벌어서 주접스럽게는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. 그렇지. 누구의 동정의 대상이 되고 누구의 말하자면 기부를 받는 대상이 되는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 말로는 편안할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누구한테 의지 안 하고. 의지 안 하고. 그거는 강한 자립정신이죠. 근데 그 인간을 개조해 주는 게 우리가 직접 해서 시행착오로 배우든가. 그렇죠. 우리처럼 옆에서 나는 학생으로 왔는데 저놈은 광부로 왔는데 내가 보니까 저놈은 작년에도 집을 하나 사더니 이번에도 아파트 또 사네.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널스들, 이거 간호사들은 페이도 좋아요.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까 아차, 얘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. 저놈처럼은 못해도 저거 반만 하면 돼, 우리는.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어느 한 시기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뗐을 거예요. 그렇죠. 내가 중국의 탈북에 나오니까요. 사이판에 갔던 그 조선족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. 그분들은. 그저 일밖에 모른대요. 일.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렇게 이악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. 저도 들은 게 기억이 나는 게 기차 타고 이렇게 쭉 중국을 내가 원해서 가는 중에 배에서 만난 녀석인데 자기는 한국 와서 잘 풀려가지고 컨스트럭션 여기서 땜질하는 거랬대. 철근들 붙이는 거.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중국에서는 그래도 일 좀 했다 이거예요. 한국 가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. 한국 놈이 쉬운 줄 알았대.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아차 내가 잘못 알았구나. 28층 꼭대기가 올라가서 밧줄이가 메고 땜질을 하는데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. 거기다 땜질이니까 이게 불통이 얼굴을 켜고 저 구덩이 들어가서 땜질해야 되고 두 놈은 땜질을 시키고 한 놈은 가드너스 물 가지고 등판에다가 물을 붓더래. 얼마나 인간이 정보 못할 그러니까 잡은 없어요.
이거 사람으로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.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야, 참. 인간은 돈 벌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서는 그게 자기 것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. 배 가르뜨고.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북한문 주민들 자유화된 다음에 이걸 깨우쳐줘야 되거든요. 이런 거를 대한민국 연 탈북민들 그리고 여태까지 세기를 넘어서 오셨던 실향민들 다 증인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 빨리 깨쳐요. 그런 거를 좀 하는 물론 그 서비스니까 그런 거 해주는 숫자가 좀 필요해요. 그래서 글쎄 그걸 누가 해줄지는 모르는데 이거는요 지금 그것도 70년대, 80년대, 60년대, 50년대는 가능할 수 있어요.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실향민이든 대한민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도 고만고만했잖아요.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? 크게 보면. 그렇죠. 그럼 지금 현 탈북민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원래다 벌써는 내가 언제 저걸 따라가나 이 위압감이 딱 오는 거예요. 그렇죠. 절망의 그 정도가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단기간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축적해 간다는 그것보다도 조바심이 앞서고 그분들이 북한에서 살면서 인성에 대해서 다 가다듬고 그거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청춘이 한 단계를 김일성 주석이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다 나니까 여경 눈에는 풍년이지 나는 영구 임대주택에서 국가가 준 돈으로 직업 선택도 교육받은 수준에 따라서 하자면 어디에도 들어갈 데가 없지. 그렇죠. 이게 지금 딱 걸린 장벽이에요. 그렇다고 자신이 뭐 몸부림쳐서 그 해결될 거는 별로 많지가 않고 차분하게 긴 전쟁을 해야죠. 차분하고 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고 라이선스도 따고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 5년 10년 묵묵히 따고 그다음에 그게 좋은 거 있으면 한 건 들고 나와서 지가 또 공장도 차리고 기업화시키고. 근데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 부모와 같이 온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나온 애들은 정착을 잘해요. 그렇죠. 정착을 잘해요. 홀로 홀로 오거나 형제간이 왔다든가 이렇게 20대, 30대 온 애들은 오랜 그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부모라는 그 스승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나를 언제나 주시하는 눈이 있다 하는 거하고 난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.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모 다 같이 이렇게 오롯이 한 가족이 나온 게 탈북민이 그 3만 5천 명 되는 거기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. 낱개로 다 봤어요. 여기에 또 이 치명적인데. 그러면 걔들이 만약에 지금 통일이 딱 되면 어떻게 돼? 그건 걔들 몫이죠. 못 쓸 확률이 더 높죠.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자유화된다. 이 시점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그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그 인생의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 꾸준히 주입시켜준 그런 선상에서 살았던 탈북민은 가다가 내가 1cm 가도 그거 1cm 자기 걸로 갖고 올라갈 수 있어요.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를 이어오면서 이런 문명생활, 이런 잘 사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나 국민이나 어떤 그 정말 어떤 노심초사 희노애락을 바치면서 여기까지 이어주고 있다는 거, 이 자체가 얘들이 기대한다고 해서 형성될 수도 없는 거예요. 좀 말하자면 부평초예요. 요새는 또 평양에서 잘 살다가 왔다고 그러는 애들이 또 삐끗삐끗.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 잘 살았으면 왜 여기 오나? 그게 다 말하자면 뭘 살다 왔다면 무시받을까봐 그렇게 말하는데. 네, 그런데 이게 지금 탈북민 사회에 이기 걸린 건데 이 속에서도 나는 우리 조상님들의 격언이 참 좋아요. 낙낙장성도 군보는 종자라는 것, 서울 갈 당나귀 팔통 봐도 알린다는 것 이런 거 있죠.
이 속에서도 정말 어린애지만은 똘똘하게 짱배크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. 저도 그 어쩌다가 그런 애들을 이제 물론 직접은 못 보고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그거 보는데 가슴이 아주 그냥 꽉 뭉클하고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. 그리고 탈북민들이 와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. 말하자면 어떻게 사나 어느 한쪽 진영에서 물어보면 난 이렇게 합니다. 당신 왜 가만히 있어? 그 인권유린이야. 또 이렇게 부추기고 또 이 짝에서 그러면 당신 내 이용이면 이것이 이게 너무 정치가 역동적이다 나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죠. 혼돈이 돼버렸고. 네. 식감은 탈북민 두셔가지고 그거 탈북민 인권 보호요, 탈북민 인권 유린해서 정부의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. 대한민국의 한 측에서는. 이런데 말려들지 않을 탈북민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? 특히 더 젊은 애들은 피가 막 끓는데 지금 한참 북한 인권운동을 그 이 정부 이거 하려고 하자. 뭐 여기에 한번 발들여 놓으면요, 자기가 무슨 혁명가가 된 줄 알아요. 이게 지금 또 많아요. 탈북민 3만 5천 명인가 있다는데 지금 탈북 단체가 50개 이상이래요. 그래요? 네. 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너무 답답해서 만나서. 난 듣다가 그래요. 제발 제가 흔드는 거라고. 나의 원칙은 1세대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정착하는 게 첫째다. 그렇죠. 그래야 2세, 3세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또 그 높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 똑같이 견주고 경쟁 세계로 나간다. 이게 내 마인드입니다. 그리고 박스 만드는 공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메인 라인은 아니래도 소규모로 이렇게 기업을 키우는 친구들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그거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요? 론 같은 걸 해줘요? 그건 아마 도와줄걸요? 여기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. 똑똑하면 찾아먹고, 모르면 뭐 찾아먹고. 그거 참 좋은. 이건 다 돼 있어요. 문제는 본인한테 딱 달린 거예요. 본인한테. 그러면 뭐 그 관점에서는 뭐 불평할 일이 아니네. 불평하는 게 좀 문제죠. 지가 알아서 먹을 밥을 찾아 먹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불편한 거는 불평하고. 또 당당히. 그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? 구하라, 찾으라, 두드리라. 그렇죠. 이거예요. 이거 가지면 못할 일이 없죠. 그렇죠. 이 문제가 걸렸는데 아직 이 선상에서보다도 그 북한 체제 하에서 노동에 너무 치이고, 그러니까 노동을 너무 시키고 너무 일하는 노동대중, 근로대중을 저 체제가 계급주의, 논리, 무슨 정치적 논리로 해서 부려먹는 대상, 수단으로 보면서 정치적으로 천시를 안 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노력대중을 다룬 데서는 천세에 가까운 만행을 반세 이상 해오다 나니까 그 속에서 3대를 살아온 북한 젊은 애들은 노동을 스스로도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생각하기 따라서 그 앞에서 잘 길을 잡아주면은 너희는 한순간 움직이는 게 전부 돈으로 보상받아.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? 애들한테? 그거를 어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그 원래 기존 직원이 월급과 또 대비해요. 그것도 복잡해지는구나. 그러니까 저 국가 시스템이 90년대 들어서 고난의 행군이요 2000년대 다 하면서 다 엉망이 돼버리고 무늬만 남아있다나니까 하나의 제도에서 사람이 살면 직업을 가지고, 북한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. 그렇죠. 공장 보고 다 서다나니까 직업은 있는데 시스템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거예요. 보수는 없고. 보수도 없고 이 시스템 선상에서 상하관계, 이 수평관계를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,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교양 그 기관이 아예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.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서.
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온 사람일수록 정착을 더 잘하고 아.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렇게 질서대로 나가면 원룸에 들어가서 그러면 걱정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잘 알아요. 뭐 군에 뭐 톨게이트에 그래서 돈 받는 아가씨 자기는 행복하고 그렇죠. 뭐 새벽에 나와도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쉬는 날은 쉬는 것답게 쉬고 야밤에 뭐 계획 안 했던 걸 끌어내는 사이는 아니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네, 그러니까 다 안정적인 거예요. 예측이 가능하고. 그러니까 일에 그렇게 직업을 잡고 한 사람들은요. 우리 박사연이랑 얼마나 이악하게 일하는지 몰라요. 공무원이에요. 일을 안 하면 자기는 우울증이 온대요.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알바를 식으로 또 일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. 그게 좀 전염이 돼가지고 좀 옆에. 그러나 이거는 북한이 자유화되면 탈북민들이 깨우쳐줄 문제가 아니에요. 북한을 이런 문제는 실향민 1세대, 2세대 선생님 같은 분들의 모든 그 지혜, 그러면 또 이후에 온 탈북민들 정착한 사람들, 기업을 당당히 작건 크건 세운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 자기가 떠나온 저 지역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저축했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을 도와주면서 북한 주민들을 빨리 깨우쳐줘야 돼요.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저는 정말이에요. 더를 함부로 못 쓰겠습니다. 좀 가면 뭐 후원은 하지만은 저는 가서 좀 할 일이 좀 있어요. 많죠. 선생님이 좀 보는 시야가 넓으니까 사방에 안타까운 것도 많고 꼭 필요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철을 분명히 이제 판단으로 알고 계시니까.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해요. 그리고 진짜 사는 게 행복하고요.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정권에 대해서 나 탈북자 이론으로서의 어떤 불평불만도 제기해 본 적이 없고 없어요. 원래. 그렇죠. 네.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.